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내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아침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먼저 하루 전날 오후에 제가 저녁 시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는 두 가지를 지금 일단 방송을 할 계획인데, 이젠 화도 안 난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 12억이 육박되고 있고요. 올해만 1.5억이 올랐다라는 어, 조성신 기자님의 매일경제 신문 기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동훈 기자랑 유준호 기자님께서 아파트 매물 10만 개 쏟아지게 할 방법이 있다. 전문가 해법 들어본다라고 관련된 기사는 이걸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도 안 납니다, 이제. 저뿐만은 아니라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들께서 이제 이 집값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정말 허탈감이라든지 또 집을 갖다 또 매도하신 분들도 상당히 울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 말만 믿고 계속 전세를 거주하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제가 힘내시라는 말이 과연 와닿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마음은 상당히 이 방송을 하면서도 무겁습니다. 일단 강북권이 지금 9억 5천만 원이고요. 강남권은 14억이 지금 돌파됐고, 경기도도 전달에 비해서 거의 한 2,292만 원이 이상 올랐다. 그리고 인천도 4억이 돌파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무겁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집값의 상승이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양도세 완화를 좀 해서 시장의 물량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정말 입지와 면적을 가릴 것 없이 가격대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미만인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까지도 상당히 지금 10억 미만인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정부가 3기 신도시라든지 도심 공공개발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닌데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매수 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당장 2년에서 3년 이내에 서울에 3인 가구 이상 살 수 있는 양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재고 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책 없이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가중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스마일 주변에도 이제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이 또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분들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있는 세금 이런 대책을 좀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임채우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매매라든지 전세 모두 공급하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장이 당분간은 꺾여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첫 번째 기사 지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이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매물을 10만 개를 쏟아지게 할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을 갖다 한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 5년 걸리는데 아직 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정말 다음 정부가 아니라 그 다다음 정부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강남에 4억에서 5억 양도세 기본세를 완화할 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 논리보다 정말 실제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금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정말 정부 의도대로 정말 다주택자들이 지금 양도세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물을 내놓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도소득세 인하라든지 또 양도와 증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정말 한시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다주택자가 보유한 228만 가구 중에 20% 수준인 50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20% 비율이 정부가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축소한 이후에 시장에 내오는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고종환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시장에 나오는 50만 가구 중에 아파트가 20% 정도 가정한다고 하면 10만 가구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신도시 한 개 수준의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하남 교산 2개 신도시를 합쳐놓은 가구의 이상 그리고 공공임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세마저 높여버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즉 다시 말해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다음 정부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정말 더 늦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양도세를 좀 낮추고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다주택자의 보유했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조치가 단기 공급이라도 좀 이렇게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심기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기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담보대출을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공급을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공급을 갖다가 시장에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해 주기 때문에 실제 다주택자의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도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집값의 안정이라든지 또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도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고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께서 현 정권이 출범 초부터 짜놓은 주택 소유자 대 무주택자 대립구도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정말 이 전문가분들의 생각에 200% 이상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귀 기울여서 매물을 지금 쏟아지게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한번 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말 지금 보시게 되면 내년 3월 대선까지만으로도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제 방송을 갖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 3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그때쯤 됐을 때는 다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다주택자가 시장에 많이 지금 뭐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주택자가 정말 또 이렇게 이런 대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또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도 계실 거고 1주택자이신 분도 계실 거고 무주택자이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이 앞에서 이제는 화도 안 난다라는 이런 기사를 언제까지 계속 보아야 될지 참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대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문가들께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귀 기울여서 좀 듣고 공급 관련해가지고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내일 아침에 업로드를 하겠지만 아무튼 좀 무거운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앞으로 또 긍정과 희망을 좀 갖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지금 현재처럼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언젠가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정책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1주택에서 2주택을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1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각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좋은 해결책으로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지금 4,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